갤럭시 S25 512기가 그냥 드릴게요. 거기다가 슈피겐 맥세이프 액세서리 패키지까지 5분께 더 보내드리는 빵빵한 구독자 이벤트.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기본인 거 아시죠? 쉰소리. 여러분의 갤럭시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시리즈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이 갤럭시 S25 울트라의 카메라, 기본부터 활용까지 싹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카메라 기능은 맞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늘리고 줄여서 그냥 대충 찍으셨던 분들, 아니면 갤럭시 S25 시리즈로 이번에 처음 넘어오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시죠. 시작 버튼은 좋아요. 자, 먼저 카메라를 켭니다. 갤럭시의 기본 세팅으로는 잠금화면 하단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쓸어 넘기면 카메라를 켜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 옆에 측면 버튼, 이 홀드 버튼을 2번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도 됩니다. 아니면은 홈화면에 카메라 앱을 아예 꺼내 두셔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실 수가 있죠. 빠르게요. 그럼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볼륨 버튼을 눌러서도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아예 동영상으로 계속 촬영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셔터 버튼을 휴대폰의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연속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면 그곳에 맞게 포커스와 이렇게 노출 값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포커스가 아예 고정이 되고 이렇게 노출 값을 수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글자가 잡히면 여기 이렇게 텍스트 추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는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도 되고 번역도 되고 노트에 추가도 되고 복사를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문서를 스캔하셨다면 자동으로 이미지 보정이 되고 문서로 촬영이 됩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로 바로 인식도 가능하죠. 그리고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 가로로 넘기게 되면요, 여기 있는 촬영 모드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 동영상, 뭐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이런 식으로 꺼내놓은 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모드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아래로 이렇게 쓸어 넘기면 카메라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촬영 설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는 인물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약간의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눈, 턱선, 톤,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인물 보정을 조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색상 필터,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다양한 색감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색감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색온도, 대비, 채도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렇게 보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그 이미지에 맞는 색상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모션 포토, 라이브 포토입니다.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찰칵 소리가 아니라 그냥 띠링 소리만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때 앞뒤의 영상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모션 포토로 앞뒤의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나중에 편집해서 여기 모션 포토로 보기 해가지고 여기서 대표 사진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였던 사진이나 뭐 눈을 감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로 찾아서 메인 이미지로 설정해서 화면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고 가장 밑에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를 켜고 끄고 오토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요즘에는 꺼놓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야간 촬영에는 이 나이토그라피로 야간 촬영으로 별도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플래시를 켜서 어색한 사진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 버튼은 해상도 선택입니다. 이렇게 12메가픽셀, 50메가픽셀, 200메가픽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만약에 200메가픽셀로 설정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2억 화소의 메인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이즈가 가장 큰, 쉽게 말해서 확대해도 잘 깨지지 않는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고화질의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용량도 상당합니다. 지금 31메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200메가픽셀로 찍어야 사진이 가장 깨끗하거나 선명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12메가픽셀로 두고 촬영을 하죠. 깨끗한 화질에 적당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줌인과 줌아웃을 했을 때 큰 화질 차이 없이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화각 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갤럭시 S25 울트라에는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5천만 화소의 초광각과 5배율 망원 카메라, 그리고 1000만 화소의 3배율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기본 광각 카메라에서 이렇게 쭉 확대를 하다 보면은 3배율에서 카메라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살짝 바뀌는데? 쭉 당겨보면 여기서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메인 카메라에서 디지털 줌으로 이미지를 쭉 확대하다가 다음 카메라에 화각이 되면 이렇게 딱 3배율에서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배율에서 한 번 더 바뀌게 되고요. 반대로 기본 카메라에서 쭉 빼게 되면 초광각 카메라로 바뀌게 되면서 더 넓은 공간을 0.6배율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각 카메라의 기본 배율로 촬영하는 게 가장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 카메라로 넘어가기 직전인, 예를 들어서 3배율 카메라를 확대시킨 4.5배율보다 조금 더 나가서 5배율 카메라로 찍는 게 조금은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줌인을 하다가도 조금 애매한 위치다 싶으시면 아예 카메라를 살짝 앞으로 움직여서 화질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도 깨끗한 사진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항상 2억 화소로 세팅을 해두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2억 화소로 촬영이 가능한 건 2억 화소의 기본 배율로만 촬영했을 때 2억 화소로 촬영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촬영 사이즈를 높였을 때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화각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억 화소로 놓고 보면요, 일단 0.6배율의 초광각 카메라는 2억 화소로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줌을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줌은 되는데 3배율과 5배율에서 카메라가 전환이 되죠. 카메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2억 화소가 아닌 거죠. 2억 화소에서 기본 1배율, 그리고 5배율, 이거는 2억 화소로 30메가 2억 화소로 촬영이 된 거 맞죠? 그리고 5배율로 찍은 거는 9메가에 45메가픽셀로 촬영이 됐습니다. 2억 화소의 사이즈로 촬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억 화소로 세팅을 했다고 해도 2억 화소의 카메라를 이렇게나 확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은 성능의 카메라로 바꿔서 촬영하는 게 더 화질이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고화질 설정으로 놓고 촬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화각과 앵글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오셔서 추가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UI 7.0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메뉴와 중복되어 있는 거 빼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노출입니다. 노출값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촬영하는 사진의 비율을 설정하는 건데요. 보통은 4:3으로 놓고 촬영하시고 가끔 영상용으로 찍으실 때는 16:9로 놓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16:9 같은 경우에는 4:3의 위아래를 잘라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이기는 합니다. 차라리 그냥 4:3으로 놓고 촬영하신 다음에 후에 편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타이머 설정입니다. 2초, 5초, 10초로 이렇게 촬영 타이머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카메라 설정은 잠시 후에 들어가서 필요한 설정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왼쪽에 나와 있는 메뉴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HDR, 더 넓은 범위의 색과 대비를 나타내는 10비트 촬영입니다. 이걸로 촬영하시면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촬영되고요. 선명하고 쨍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끔씩 다른 기기로의 호환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질 설정입니다. 영상의 크기죠. HD, FHD, UHD, 8K까지 있고요. UHD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8K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이것도 8K로 촬영하는 순간 화각 변경의 옵션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초광각으로의 촬영은 가능하지만 촬영 중에 화각 변경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확대만 가능합니다. 카메라 변경이 아니에요. 영상 세팅의 경우 요즘 기본적으로 영상의 화질은 UHD 60프레임으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의 UHD 설정은 흔히 말하는 4K라고 불리는 영상 크기입니다. 어느 기기에서 봐도 적당히 좋은 화질과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화각을 촬영하실 수도 있고 용량도 적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촬영한 영상 파일이 휴대폰의 용량을 차지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매우 장시간 촬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FHD 30프레임만 놓고 촬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슈퍼스테디. 이거는 디지털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해서 흔들림을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마치 액션캠처럼 휴대폰을 들고 뛰어도 흔들리지 않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해서 화면을 많이 크롭하게 됩니다. 확대를 해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죠. 그걸 기본 카메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확대가 되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초광각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서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초광각 카메라의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걸 확대시킨 슈퍼스테디를 찍으면 화질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부터 초광각 카메라도 5천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UHD 사이즈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 숨겨진 기능들 싹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쯤에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참여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 외의 배경에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어서 깊이감을 느끼게 해주는 촬영 방법입니다. 사람을 찍을 때는 항상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하셔도 될 만큼 예쁘게 느낌 있게 잘 나오죠. 그런데 인물 사진을 계속 찍다 보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촬영한 후에 이렇게 블러 값을 살짝 조정해줘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조금은 덜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인물 사진과 함께 인물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움직이는 사람의 인물을 인식해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촬영 모드를 볼게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꺼내놔서 그렇지 원래는 더보기에서 여기에서 골라서 밖으로 꺼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 모드도 마찬가지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서 이렇게 색 온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야간 모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세대가 지날수록 이 야간 모드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갤럭시 시리즈인데요. 야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하지 않아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바로 야간 모드로 적용이 돼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촬영 후에 확인할 때는 갤럭시만의 노이즈 처리와 같은 보정 기능 등을 통해서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다음 파노라마를 볼까요? 넓은 공간이나 지역을 찍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 버튼을 누르고 기준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면 넓은 사진을 한 번에 한 장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공간을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재미있는 건 촬영본에서 파노라마 보기를 누르면 휴대폰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지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슬로우 모션입니다. 여기서 FHD로 찍으면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UHD로 찍으면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요. 240프레임으로 찍으면 8분의 1배속으로 슬로우 모션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0프레임으로 찍으면 4분의 1배속으로 슬로우 모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은 동영상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생 중인 동영상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슬로우 모션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요거를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별도의 클립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다음 하이퍼랩스는 장시간 촬영한 영상을 빠르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뭔가를 만들거나 해가 뜨고 지거나 밀물, 썰물같이 빠른 영상을 촬영할 때 좋죠. 다음 듀얼 레코딩. 이거는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다음 싱글 테이크는 한 번의 촬영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싱글 테이크에서 메뉴를 누르면 생성을 원하는 항목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 모드와 프로 동영상입니다. 카메라 설정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동으로 조절해서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저도 제품 촬영 시에 자주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실제 카메라와 같이 세팅 값을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와 포커스까지 그리고 셔터 속도와 ISO까지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 동영상의 경우에는 마이크 입력 소스도 별도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미러리스와 똑같은 품질의 설정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익스퍼트 로우입니다. 프로 모드보다 조금은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한 모드인데요. 처음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옮겨서 후보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동 세팅 값을 별도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사진 모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밤하늘을 찍어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장노출이나 강한 빛에서 촬영 시에 세팅할 수 있는 이 ND 필터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 가상 조리개가
모드가 추가돼서 원하는 대로 심도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f1.4에서 f16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디테일하게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진을 보면요, 특정 물체를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물건을 잘라내서 별도로 복사하거나 공유하거나 스티커로 저장하거나 별도의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 없이 딱 물체만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미지 편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기울기 조절과 수직, 수평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 자르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반전도 가능하고요.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버튼이 있어요. 포토 어시스트입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생성형 편집과 스케치 변환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배경이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를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AI가 주변을 생성해서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본은 이렇고 AI가 만든 화면은 이렇습니다. 놀랍죠? 다음 스케치 변환은 이미지에다가 생성하고 싶은 것을 그려 넣으면 그거를 AI가 생성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막 그렸거든요. 이거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놀랍게도 이미지 하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촬영할 때 있었던 필터 적용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보정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 데코로는 텍스트와 스티커, 그리기 등으로 새롭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를 새롭게 변경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인데요. 먼저 스타일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색연필, 코믹, 수채화, 파란색 잉크, 파스텔, 마커펜,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이미지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디테일하게 색상별로 조절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부분 색칠 기능으로 이렇게 특정한 곳만 이렇게 색칠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영역 자르기를 통해 특정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별도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AI 지우개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지울 만한 곳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울 만한 곳을 선택을 해주죠. 그 다음에 지우기를 눌러보면 AI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싹, 별로 자연스럽진 않네요. 아니면 수동으로 이렇게 컵만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컵을 선택해서 지우기.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싹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먼저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사이를 갤럭시가 알아서 생성해서 채워주면서 조금은 더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밖에는 사진과 동일한데요. 여기 보시면 오디오 편집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사운드 트랙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오디오 지우개로 들어가 보면은 영상에 나온 소리를 분석해서 목소리인지 또 소음인지 아니면 음악인지 나눠서 각각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목소리와 소음을 분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놀라운 기능이에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의 설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및 텍스트와 QR코드 스캔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고요. 촬영 버튼 밀기에서 버스트샷을 촬영하기도 하고 GIF, 움직이는 이미지를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을 선택하시면 저장 공간을 조금은 절약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기기로 옮겼을 때 형식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모드에서의 사진 형식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네요. 계속 내려가서 말씀드렸던 설정들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손떨림 보정도 항상 켜두시는 게 좋고요. 고급 동영상 옵션을 들어가서요, 촬영한 영상을 여기저기 다른 기기에서 편집도 하고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H264 높은 호환성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대신에 HDR과 로그 촬영 같이 전문적인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대상 추적 AF 켜주시고요. 촬영 가이드는 격자선과 수평계를 모두 켜주셔서 격자선을 통해서 적절한 앵글을 잡기도 편하고 수직 수평계를 통해서 수평을 맞추기도 편하게 쓸 수가 있죠. 촬영 방법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량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할지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플로팅 촬영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눌러두시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들어오면 셔터 버튼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거를 원하는 곳에다 놓고 편하게 내 손이 닿는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유지. 네, 자주 사용하는 모드나 설정을 카메라를 다시 켰을 때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설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갤럭시를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굴락 앱에도 카메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굴락 앱에서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카메라 설정에 카메라 어시스턴트 버튼이 생겨서
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여기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설정들이 있어서 뭐 꼭 추천드릴 만한 설정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쭉 한번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줌 버튼이 있습니다. 네, 2배율, 10배율, 100배율까지 활성화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당겨서 100배율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더 생겨서 한 번에 100배율로 줌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진 질감도 설정할 수가 있고 렌즈 자동 전환을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왜곡 보정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버튼을 밀거나 길게 누르는 설정 이전에 손을 대자마자 바로 일단 촬영부터 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포커스가 움직이는 중에는 촬영이 지연되고 포커스를 다 맞춘 다음에 촬영이 되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촬영 버튼 길게 눌러서 동영상 촬영하는 거를 끌 수도 있고요. 타이머 상세 설정을 통해서 촬영 장소와 촬영 간격을 일일이 설정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HDR10+와 같은 전문 촬영에서의 설정도 가능하고요. 동영상 촬영 중에 오디오 모니터링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과 녹화 중에 화면을 어둡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HDMI 출력 시에 클린 화면만 출력되도록 하는 이런 심화된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앱에서 보여드렸던 설정과 카메라 어시스턴트에 있는 이 설정들은 한번 쭉 훑어보셔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냥 확인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15 울트라 카메라의 기본부터 활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기능들이 정말 많죠. 사실 뭐 이런 기능들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촬영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셨다가 그 기능들만 잘 숙지하셔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찍어도 잘 나오기는 하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갤럭시 S25 512기가 추첨을 통해서 그냥 드리는 이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